구강은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야. 와, 이제 구강은 우리 전에 선생님이랑 지수함수 문제 중에 역함수 구하는 거 해봤었어. 예를 들면 y는 3의 x제곱. 얘는 1대1 대응함수잖아. 그치? 그래프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치?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지. 그래서 역함수를 우리가 구해봤었단 말이야. 요 역함수를 구하면은 x는 3의 y제곱. 그죠? 그러면은 3의 y제곱은 x니까 y는 로그 3의 x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면 로그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로그 함수입니다. 역시나 이 지수함수는 지수의 미지수가 있었고 이 로그 함수는 진수 부분의 미지수로 나타나요. 이 형태를 로그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로그 함수의 뜻. 자, 로그 함수는 y는 a의 x제곱 단 밑은 0보다 크고 1이 될 수 없죠? 이거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의 x. 그죠? 역시 밑은 0보다 크고요. 1이 될 수 없고요. 진수도 늘 양수여야 해요. 자,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죠. 그죠? 자, 이 함수를 우리는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한다. 자, 이게 로그 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로그 함수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y는 로그 2의 x 이런 식으로 진수 부분에 x가 있다면 얘는 로그 함수가 맞아요. 자, 또 하나 해볼게요. y는 로그 2의 3의 x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y는 x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됩니다. 자, 얘는 로그 2의 3은 숫자잖아요. 상수.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ax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는 로그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그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y는 ax 형태의 함수인지 아니면 y는 로그 a의 x 형태의 함수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로그 함수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로그 2의 3, 로그 2의 5 이런 애들은 상수입니다. 그죠? 얘들은 상수예요. 자, 두 번째는 로그 함수의 성질이에요. 자, y는 로그 a의 x 그래프. a는 0보다 크고요. a는 1이 아닌 그래프죠. 그죠?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자,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 관계라고 했으니까요. 선생님이.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 그렇다면 그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y는 a의 x제곱 그래프는 늘 뭘 지났냐면요. 0,1을 지났고
X축에 늘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가졌었어요. 그럼 반대로 자, 그림을 대칭해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을 늘 지날 거고요. 이 그래프는 가도 Y축과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또 하나 A가 0보다 크고요. 자, A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자, 요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똑같이 자,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졌잖아요. 그죠? X가 증가할수록 Y값이 감소하는 형태로 생겼어요. 역시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었어요. Y는 A의 X제곱인 그래프가. 자, 그래서 얘가 0,1을 항상 지났고요. 자, Y는 X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같은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맞죠? 그래프가. 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역시 얘도 그죠? 여기 이제 그래프 동시에 지나고 여기는 1,0을 지나고요. Y축에 가까이는 가지만 만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역시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로그 함수의 성질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의역이 바로 진수 부분입니다. X는 진수 부분이잖아요. 그쵸? 진수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0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진수는 0보다 늘 컸잖아요. 그죠?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죠? 0보다 늘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 치역.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됐죠? 두 번째, 2번. 항상 점 1,0을 지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Y축. 그죠? X는 0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지수함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졌죠. 네 번째, A가 1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요. 역시 Y의 값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면 Y의 값은요. 내려오고 있죠. 그죠? 아,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역함수인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그죠? 5번. 자, 그래프. Y는 로그 A의 X. 와, 그죠? Y는 로그 A분의 1 X는 뭐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둘의 관계를 봐요. 뭐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그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지금 빨간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지수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얘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요. 이미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 설명한 내용이죠.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와 y는 a의 x제곱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따라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고 선생님 그래프 하나를 그려보면 y는 로그 2의 x, y는 로그 3의 x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보면요. 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로그 2의 x는 일단은 뭐 당연히 뭐 1,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가 2일 때 y는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을 표시하면 되고요. x가 0일 때 값은 없죠. 진수는 0보다 커야 되고 0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4를 넣으면은 2가 됩니다. 그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y축과는 만나지 않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 이번에는 뭘 그리냐면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리면요. 얘는 1일 때는 똑같이 지나지만 3일 때는 어떻게 돼요? 3일 때가 1이 됩니다.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더 완만한 경사를 띠면서 이제 점근선과 만나지는 않고요. 그죠?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해가 되죠? 아, 이렇게 그래프가 더 완만한 형태를 띠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숫자를 넣어보면 그릴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아, 요 숫자가 커질수록 더 완만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요 숫자가 작을수록 조금 더 경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쵸?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3번. 이제 함수 우리가 알아보면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시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해볼게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자, 첫 번째 평행이동. 자, y는 로그 a의 x. a가 뭐보다 커요? 0보다 커요. 그죠? a는 1이 아니에요. 반드시 따라다니는 조건이죠. 자,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y-n은 로그 a의 x-m과 같죠? 맞죠? 아, 즉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정의역은 그죠? 정의역은 x가 m보다 크다. 그죠? 요렇게 되겠죠? n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잖아요. n만큼 얘를 n만큼 뭐 5만큼 이동시켰다. 그죠? 뭐 x축 방향으로. 그럼 이제 5만큼 이제 그래프가 이동이 될 거기 때문에 역시 정의역의 방향도 이동이 되겠죠. 왜냐면 점근선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n만큼 이동하면 점근선이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닿지 않고 이렇게 이동할 거기 때문에 요 n만큼 이동한 만큼 정의역이 바뀔 겁니다. 그죠? n만큼 이동한 만큼 정의역이 바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치역. 치역은 그대로죠?
y바 y는 실수. 세 번째, 점근선은 아까 점근선도 같이 옮겨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x는 m 이렇게 옮겨지겠죠. 두 번째,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대칭 이동을 보면요. 자, y는 로그 a의 x,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했을 때입니다. 첫 번째,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어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어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y. 그죠? 그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y는 로그 a의 x,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맞아요?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1제곱이 돼요. 그럼 얘는 y는 로그 a의 x분의 1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요런 함수식이 그죠? 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저런 형태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대입하면 되니까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세 번째,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어요.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그쵸? 자, 요 대칭한 것에다가 마이너스 x만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요 대칭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대칭하면 되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되니까요. 그죠? 그럼 네 번째,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여지껏 계속 얘기한 겁니다. 역함수 물어본 거기 때문에 뭐 넣으면 된다? y는 a의 x제곱 이거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마지막으로 또 뭐 살펴봐야 되냐면 네 번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의 대소관계를 파악했었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지수함수에서도 이거 이용해 가지고 부등식도 풀고 수의 대소관계도 비교했었어요. 똑같이 로그 함수도 지수 함수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지수의 다른 표현이 로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용한 수의 대소관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일단 그래도 전제 조건 쓰겠습니다. y는 로그 a의 x. a가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닌 요 함수 그래프에서 첫 번째, a가 1보다 크면 x1, x2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진수 부분이니까. 요런 관계일 때. 자, 그래프를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x1, x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함수값을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x1보다 x2가 더 높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부등호가 그대로 갑니다. 로그 a의 x1 값하고요. 로그 a의 x2 값 중에 2 값이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두 번째, 2번.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역시 x1, x2, 0보다 다 커야 되고요. 이럴 때. 자, 그래프를 보면요. 그죠? 자, 요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죠. x1, x2가 더 밑에 있잖아요. 더 밑에 있죠. 요렇게. 그죠? 아,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된다. 자,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소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일단은 첫 번째 부분부터 시작.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성질도 써봅시다. 그 다음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그 다음에 수의 대소관계까지 써보세요.